다음 이제 3번 신도시인데 3번 신도시의 마스코트는 포근이와 포유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제가 그래서 이거 찾아봤어요. 왜 포근이와 포유지? 군포시가 지향하는 시민과의 소통, 사람 중심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시민과 군포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곡선의 형태를 가로와 은유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한 거래요. 말은 참 긴데 그냥 귀엽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3번 신도시를 알아볼 거예요. 3번 신도시는 군포시 안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군포시의 주요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군포시가 여기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 4호선 라인이 이렇게 쭉 달리고 있고요. 1호선 라인이 쭉 달리고 있는데 여기가 3번 신도시예요. 여기에 금정역이 있고요. 여기에 3번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의왕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과천, 안양 여기까지가 다 비슷비슷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촌 신도시가 있고 3번 신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평촌 신도시가 있고 3번 신도시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크기까지 좀 조절을 했어요. 평촌 신도시는 크죠. 3번 신도시는 좀 작아요. 형만한 아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판교 동생 어디예요? 광교라고 하죠, 보통. 근데 광교가 판교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평촌 동생은 3번이거든요. 3번은 평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시장이 정말 왜곡되어 있으면 3번이랑 평촌이랑 가격이 똑같은 아파트들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낼름 갈아타십시오. 3번에서는 평촌으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3번 또한 좋은 도시지만 평촌이 좀 더 좋기 때문에 평촌이 가격이 오를 때 더 많이 가격이 올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군포 제일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공단이 있어요. 그리고 안양 벤처밸리랑 스마트스퀘어, 과천 지정타가 여기 평촌 신도시 인근에 다 위치해 있죠. 그리고 과천 아래쪽에 과천 지정타가 있습니다. 지식 정보 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군포 같은 경우는 조금 작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알아도 정말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안양시, 안양구, 동안구가 있죠. 그리고 군포시가 있고 의왕시가 있어요. 여기에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 이제 군포구 3번 신도시입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빨간색 있죠. 다른 곳들에 비하면 빨간색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여기에 3번 로데월이에요. 여기에 이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롯데 피린도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백화점은 없어요. 백화점 없는데 생활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군포 제일공단 있죠. 그리고 군포 첨단 일반 산업단지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안양 벤처밸리가 있고 평촌 스마트스퀘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적 편집도를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적으로 업무지구가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3번을 보게 되면 여기가 다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주거지역이죠. 여기는 정말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개발을 보게 되면 군포는 12개 행정동이 있어요. 그리고 11만 세대 정도, 그리고 16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천이랑 봤을 때 규모가 어때요? 작아요. 많이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인구 밀도도 7,111km 제곱이니까 제곱킬로미터니까 인구 밀도도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27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8개의 고등학교, 그리고 3개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마트 킴스클럽 트레이더스가 있는데 이마트 킴스클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번역 인근에 있어요.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대형 병원이 있는데 원광대 병원이 있어요. 근데 병원을 봤을 때 종합병원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종합병원은 아니에요. 상가 안에서 그래도 건물 하나를 쓰고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권 2030 군포도시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여기가 금정중 생활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3번 이동이랑 금정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곳. 그리고 3분중 생활권인데 여기가 3분 신도시라고 거의 불리는 곳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당동 생활권 그리고 대암이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거의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군포 지역 생활권. 군포라고 하면 간단하게 좀 나타내시죠. 그래서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1호선이 지나고 있고 여기 4호선이 지나고 있어요. 4호선은 여기 3번역 있고 수리산역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지나고 금정역이 지나는데 여기는 1호선과 그리고 4호선이 같이 맞물려서 가요. 그리고 여기 때문에 하나가 좀 좋은 호재라고 하면 호재죠. 하나가 지나가요. 노선이. 어떤 노선이 지나갈까요? 조금 전에 부천에서는 GTX B랑 D 노선이었죠. 여기는 C 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C 노선이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오는 노선이 되는 거죠. 여기 생활권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3번 생활권과 금정역 생활권 그리고 당동 생활권 이 세 개로 간단하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세 개로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신도시의 주요 키워드를 보게 되면 저희가 부천에 살펴봐서 군포가 있었는데 똑같아요. 베드타운이랑 똑같고 환경이 좋고 한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교통이 좋아요. 환경, 베드타운 그리고 교통,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 4호선 타고 쭉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2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한 번만 갈아타면 되거든요. 정말 내가 좀 환승에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시간이 딱딱 맞으면 40분 전후로 해서 갈 수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 특징을 좀 보게 되면 3분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상가로 가득 찬 건물이 있고 여기 상가로 가득 찼고요. 그리고 이마트가 크게 있어요. 정말 여기가 매출이 엄청나요. 한때는 경기도 1등까지 찍어봤던 곳이에요. 그 정도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좀 바글바글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기 신도시는 다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 3번 중앙공원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트랙 같은 거 되어 있어서 뛰거나 농구하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금정역 이제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금정역에서 이제 새 아파트가 나왔어요. 여기가 34평에 11억입니다. 싼가요 비싼가요? 이 가격이면 어디에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만약 그 동네를 살 수 있다면 여기 사지 않을 거고 내가 아는 것 중에 그래도 여기 괜찮아 스펙스가 바로 뚫리면 괜찮아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를 매수를 하시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11억이면 저는 다른 데도 같이 볼 것 같습니다. 자, 특징들을 하나 살펴볼게요. 여기 로데오 3번 로데오 거리예요. 여기가
3번역 있고 여기 역 자체가 거의 네, 마트라고 볼 수 있을 정도 킹스클럽이 있고요. 여기 앞쪽으로 이마트역 있죠. 이마트가 있습니다. 3번 로데오거리가 있고 3번 중앙공원 원광대 병원이 있어요. 여기 중앙공원이 있고요. 여기 원광대 병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상권과 공원과 병원이 있는 거고 3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 상권 있는 데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전부 다 여기에 해쳐 모여서 딱 모여요. 그런 다음에 불길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을 볼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죠. 여기로 한 군데 다 모이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마트 하나를 이용한다고 보세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어때요?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보게 되면 여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보세요. 주말에 예전에 제가 찍었던 거, 주말에 찍었던 거, 여기가 킹스클럽, 여기 겨울에 눈 쌓여 있는 거 보시죠. 눈 쌓여 있는데도 여기서 농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중앙공원, 여기가 킹스클럽, 여기가 로데오 거리.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날씨 좋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많은 행사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쇼핑도 하고 있고 먹거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산권의 신축이 두 개가 있어요. 신축 하나, 준신축 하나라고 할게요. 여기에 레미안 하이어스 2010년식입니다. 여기가 9억이에요. 전용 8사 기준으로. 힐스테이트 금정역 같은 경우는 22년식이죠. 11억입니다. 가격이 2억 정도 차이 나요. 22년에 힐스테이트 금정역이 나오기 전에는 이 아파트 레미안 하이어스가 대장이었어요. 하락장에서도 많이 빠지지 않고 상승되며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금정역의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이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없었어요. 이 앞에 환경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거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좋지가 않아요. 제가 갔을 때, 임장 갔을 때 실제로 갑자기 제가 안 들리던 언어가 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듣지 못했던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중국어 간판도 많이 금정역 앞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네, 좀 골목골목마다 조금 안전하게 되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데 금정역까지 가잖아요. 여기 14단지도 있고 한데 갈 때 그렇게 좋은 길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되면 더 좋아지겠지만 일단 지금 자체는 균질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이런 데 3번역 주변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격보다 더 올랐을 거예요. 중동에 신축 생겼을 때 어땠을까요? 14, 15까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가 네, 조금 위치가 애매하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 정도 가격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도 나중에 상승장이 된다면 가격이 더 오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요. 레미안 하이어스 밤의 모습입니다. 정말 성처럼 생겼어요. 딱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주변에 이렇게 큰 대단지가 없는데 대단지 하나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힐스테이트 금정역이에요. 여기가 AK 프라자가 있습니다. 주상 복합이라가지고 있고 여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초역세권으로서 상당히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번역의 북쪽 생활권입니다. 이제 4호선 있으면 여기 북쪽 생활권인데 북쪽 생활권 여기는 어떤 부분들이 좋을까요? 일단 상권을 이용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군이 좀 좋아요. 그리고 소형이랑 대형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는 좀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요. 뒤쪽에는 좀 대형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제일 앞에 있는 단지가 세종중공 아파트인데 여기 세종중공 6단지인데 여기 아파트가 4억 4천 26평에 그리고 32평에 6억 7천입니다. 여기 아파트 보게 되면 이 단지 주변에 보게 되면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종중공 6단지예요. 여기 주차되어 있는 거 겨울에 주차되어 있는 거 찍었는데 어때요? 장난 아니죠. 주차하기 쉽지 않죠. 다행히도 여기는 평지예요. 평지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좀 언덕이 있으면 주차하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옆에 있는 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대림 솔과 아파트예요. 여기는 대형 평형 위주거든요. 어때요? 똑같은 날 찍은 건데 다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큰 평형하면 주차 공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오래했지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금강 2차 아파트예요. 여기가 주상복합이거든요. 주상복합이에요. 근데 나중에 더 다시 말씀드릴 테지만 주상복합이 만들어졌다는 건 여기가 어떤 지역이죠? 상업지구가 되겠죠. 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땅 자체가. 여기는 용적률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어요? 기본 550, 6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거의 그 정도로 올리는 추세이기도 하고 550, 600%까지 올리게 되면 지금 여기 용적률이 20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어때요? 그게 괜찮겠죠. 그런 것도 같이 봐줄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단지마다 조금 소소한 상가들이 있습니다. 딱 봐도 조금 오래된 느낌이 나죠. 여기는 단지들이 90년대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조금 오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번역에서 남쪽이에요. 남쪽. 아래쪽을 보게 되면 소형 아파트 위주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중구 2단지 21평을 보게 되면 3억 8천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벚꽃 필 때죠. 벚꽃 필 때. 여기가 충무중구 2단지입니다. 충무중구 2단지 그리고 여기가 율곡 3단지예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지어져가지고 여기도 아파트를 볼 때 중요한 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구조를 보게 도 방세기 방 두 개짜리 이런 걸 볼 테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땅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핵심 지역들을 봤는데 여기서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없어 신축 선호도가 높겠구나라는 생각 한 가지. 그리고 여기는 상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부천에 봤을 때는 7호선 라인에 상권이 있었고 1호선 라인에 상권이 있었잖아요. 3번은 여기 3번역 인근에 있는 하나의 상권에서 다 이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북쪽 여기서는 사람들이 좀 살기 좋아하는 대형 평형까지 잘 갖춰져 있구나. 남쪽에서는 소형 평형 위주로 갖춰져 있겠구나. 그럼 학군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제 집도 조금 큰 데가 많을 테니까 여기에 많이 거주를 하시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다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김연아였었거든요. 김연아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차은우.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 네, 그냥 웃자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자, 3번 신도시의 입지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 이제 직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직장을 보게 되면 군포시가 연봉이 4,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영통구를 보세요. 영통구 연봉이 어때요? 1억이 넘어가죠. 여기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죠. 기흥이 5,700만 원. 종사자 수 같은 경우도 여기는 18만 명, 구 하나에 1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어때 군포시? 3만 6천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지는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사자 수 같은 경우는 11만 7천 명 정도 돼요. 사업체 수가 2만 6,52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종사자 수도 많지 않고 사업체 수도 많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봉도 4,17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부천에서 봤을 때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근데 여기는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오, 맞아. 나오죠. 부강약품. 그래서 제약 쪽으로 조금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 좀 더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적인 부분은 어때요? 직장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기는 배드타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을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교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3번에서. 부천도 그렇고 3번도 그렇지만 3번도 교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3번이 더 중요한 거는 일자리까지 없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중시 업무지구로의 빠른 접근성이 나올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3번이 여기 빨간색 점을 쳐뒀죠. 여기서 이제 조금 전처럼 강남, 판교, 구리와리, 여의도, 시청, 마곡, DMC를 가보겠습니다. 이때 지하철 노선 두 개를 이용할게요. 1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4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업무지구로 한다면 3번에서 가거나 금정역에서 가거나 강남까지는 40분입니다. 40분. 40분이면 상당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도심까지 가는데도 40분대입니다. 여의도로 가는데도 40분대, 30분대. 구리가리까지 가는 데는 20분대. 상암, 마곡, 그리고 판교까지는 거의 1시간 전으로 걸리지만 어때요? 강남, 도심, 여의도까지 가는데 대부분 다 40분이죠. 그래서 어떤 중심 업무지구를 가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중심 업무지구에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쾌적하고 균질성 좋은 데 찾는다라고 한다면 선택지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3번이 신도시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데 불편한 건 전혀 없어요. 불편한 거. 다만 좀 낡았을 뿐이죠. 근데 그게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면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거주를 하셔도 괜찮은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금정역을 말씀드렸듯이 교통의 호재가 있습니다. GTX C 노선이에요. C 노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가서 금정역, 상로수부터 시작해서 금정역도 가고요. 수원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금정역을 지나갔고 인덕원 지나서 과천 지나서 쭉쭉 양재, 왕십리 지나서 덕정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있으면 좋죠. 왜냐면 삼성을 가잖아요. 삼성역을 가기 때문에 아, 강남을 가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좋은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역에는 이제 노선이 계속 쌓일 거거든요. 그런 노선들이 쌓이게 되면 그 인근에서는 점점 더 삼성의 역할이 확장이 될 거예요. 자, 강남역 소요시간 41분에서 18분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24년 6월 24일 행정고시상 착공만 진행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2028년에 하반기에. 2030년도 아니고 2028년. 몇 년 남았죠? 4년. 4년 남았어요. 4년 만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2030년이면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6월 24일 행정고시상 착공만 진행이 됐습니다. 교통호재에 따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매화주공 14단지가 있고요. 주몽주공 10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삼봉역 4호선 역세권이고요. 여기는 1호선 금정역, 4호선 1호선 금정역 역세권이에요. 금정역 도보 17분, 여기는 삼봉역 도보 17분입니다. 근데 가격이 원래 기존대로였다면 주몽주공 10단지가 더 비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도 어때요? 가격 차이가 계속 나죠. 주몽주공 10단지가 높아요. 근데 호재가 뜨고 났더니 어때요? 종고점이 오히려 매화주공 14단지가 높아진 거예요. 그 내려갔을 때 지금 가격 비슷해요. 자, 그럼 이때 어떤 걸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매화주공? 주몽주공? 그 중에 어떤 걸 사도 상관없지만 저라면 사실 이 아파트를 언제까지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빨리 매도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 주몽주공 10단지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GTX까지 완공된 걸 보고 끝까지 가져갈 거다라고 한다면 매화주공 14단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재가 있게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항상 여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1, 2천 났었고 올라가게 되면 3, 4천 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가격대에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호재가 나다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간 거죠. 근데 기사를 보세요. 대통령 참석, 착공식까지 했는데 5개월째 첫 삽도 못 든 GTX예요. 그래서 착공식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2028년도에 정식 개통 앞두고 한창 부쩍여야 할 곳이지만 공사를 시작한 곳이 없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시기상종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누구도 예상하지를 못할 겁니다. 문제도 많고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빨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2030년은 넘어서 될 거고 그때까지는 이제 집값이 만약 올라가고 있다면 이게 더 큰 호재 역할을 할 거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면 잠시 주춤할 텐데 그때 또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완공이 됐을 때는 가격이 오르는 게 맞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군을 좀 보자면 일기 신도시 중학교 합성 시스템을 다 가져왔어요. 일단 학군 보세요. 제가 별표를 줬을 때도 분담을 제일 많이 줬었죠. 학군이 24개 학교가 있습니다. 24개 학교 중에서 21개 학교가 85% 넘어가요. 진짜 그냥 분당은 어떤 학교를 보내도 진짜 잘해요. 근데 잘한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5%가 넘는 최상위권 학교거든요. 이런 학교가 4개나 있는 거예요. 동안구도 만만치 않아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85% 넘는 학교가 15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85%가 넘어가는 거예요. 일산 같은 경우는 23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가 85% 넘어가고 90% 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부천은 32개 중에서 이제 90% 넘는 게 하나, 85% 넘는 게 5개가 있어요. 그리고 군포는 12개 학교 중에서 85% 넘는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학교가 제일 좋은 데는 분당, 그 다음이 동안구, 그 다음이 일산, 그 다음이 부천일까요? 군포일까요? 자, 32개 중에 6개가 좋아요? 12개 중에 6개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있거나 학교를 봤을 때 군포가 좀 더 좋은 학교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군포 쪽도 학군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가 어느 학교를 봤을 때 어느 아파트를 보게 되면 어떤 학교로 배정을 받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지만 항상 내가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그 아파트가 어느 학교에 가는지를 꼭 봐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 학교에 갈 줄 알고 샀는데 그 학교에 못 가게 되면 난 돈을 더 주고 산 게 되는 거죠. 비싸게 주고 샀다며. 자, 그래서 3번을 좀 보게 되면 여기 가져와 볼게요. 3번동에 있는 학교들이 수리중학교, 국내중학교, 삼본중학교, 흥진중학교, 도장중학교 이 학교들이 5위까지 이제 85% 넘고 당동 있는 당동중학교가 85% 넘어요. 이 학교 전부 다 이제 전부 3번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이죠. 그래서 3번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공부를 좀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게 되면 여기 금정역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가 3번이 있습니다. 여기 수리산 여기까지 3번이 있어요. 여기 4단지, 5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단지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돌아요. 단지에도 이렇게 외워보면 쉽게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단지부터 위쪽에서 아래쪽에서부터 1단지로 해서 쭉 가는구나. 그리고 3분동이랑 금정도 좋구나. 그래서 85% 넘는 데를 다 체크를 해보면 학교가 어때요? 다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왜 그럴까요? 일단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상권이 잘 갖춰져 있죠. 상권에 보면 뭐 술집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거기서 최대한 벗어나게끔 중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업에 집중하기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복난중, 금정중이 조금 여기가 79점 몇 프로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게 나오는 편이야. 금정중 여기도 조금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군에 따른 집값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호객노노에서 학원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3분역 있죠. 3분역. 여기에 3분동 1인데 64개 학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에서 1등이에요. 여기 어디예요? 평촌이죠. 평촌 학원가는 경기도 1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3분 학원가 다 합해도 100개. 네, 100개가 조금 넘게 하지만 3분 학원가에서는 100개가 좀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 단일로 300개가 넘어가요. 자, 평촌 학원가 300개.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3분의 학원가가 발전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 셔틀을 다니면 바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평촌으로 이사를 가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살다가도 평촌 전세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저한테 코칭 오셔서도 물어보시면 3분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전세 가격, 왜냐면 여기 공급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적이 많았어요. 그러면 3분에서 이사를 하셔라. 왜냐면 여기가 준지사나 이런 부분에서 비슷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좀 더 학원 다니기도 편하고 학교도 좀 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로 이제 학군지가 옆에 있게 되면 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유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년기가 되면 이사를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힘스클럽이 있습니다. 이마트가 있고요. 롯데 피린이 있습니다. 피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그래도 이것저것 다 팔고 식당가들이 같이 즐비에 있습니다. 물론 술집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3번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여기도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금정역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금정역 있었잖아요. 여기에 AK 프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병원 그리고 3번 중앙공원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요약을 하자면 백화점 대형마트는 이제 롯데피팅 그리고 AK 플라자, 이마트, 킴스클럽, 3본 전통시장이 있을 거고 공원이나 문화시설을 보자면 CGV랑 롯데시네마, 극장도 여기에 다 포함이 있어요. 여기에 롯데시네마도 있고요. 그리고 로데오거리에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로는 원광대학병원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기 원광대학병원이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건물 하나에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료가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공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본 공급, 군포시의 공급을 볼게요. 3년 동안 몇 세대예요? 1521세대입니다.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적어요. 그리고 금정역 개성 로니엘이 8세대 2025년 5월이고 사전 청약을 했던 게 1511세대가 2027년 1월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전 청약 요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없었죠.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더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기 때문에 공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안양이라든지 의왕 쪽이라든지 시흥은 어때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인구 이동을 보게 되면 이동하는 게 안양 쪽, 의왕 쪽, 안산, 수원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시흥 쪽에도 공급이 많으면 같이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시흥도 많고요. 다행히도 안산은 좀 적은 편이에요. 의왕이라든지 이제 안양이 많기 때문에 좀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공급표를 보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전세를 맞출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되고 2년 뒤에 전세를 맞출 때도 이 인근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한다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입선출이 가장 많이 있는 쪽이 안양시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학년기가 되면 이쪽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의왕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의왕시로도 이동이 많이 일어났죠. 수원시, 안산시에서도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자, 3분 신도시 생활권이요. 자, 마을이 4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역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 여기 상권이 많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데 여기에 이름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마을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면 라일락 마을이라고 한다면 단지가 몇 개가 묶여 있죠. 여러 개가 묶여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마을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단지 하나하나마다 마을을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곡 3단지라고 한다면 유곡 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많은 단지들을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어디는 백두고 어디는 모란이고 어디는 무궁화예요. 이름이 어디는 충무고 어디는 태계고 이래요. 세종이고. 이 구조를 아시겠나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역세권에 있는 곳들 있잖아요. 역세권에 있는 곳들 세종이라든지 을지라든지 태계, 충무, 율곡 이런 데는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위인의 이름을 딴 거고요. 이 바깥쪽으로 백두, 묘양, 금강 여기는 산 이름이죠.
그리고 조금 더 서울에 가까운 쪽, 여기 목화, 무궁화, 장미, 목련 이런 데 어때요? 여기는 꽃 이름이죠.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아 이거 단지 다 외우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단지를 좀 좋은 단지를 따지면 일단 역세권이 제일 좋겠죠. 역세권이 제일 좋아요. 역세권. 그러면 이쪽이 좋을까요? 이쪽이 좋을까요? 4호선 위쪽이 좋을까요? 아래쪽이 좋을까요? 저도 위쪽이요. 위쪽. 자, 그러면 이 위쪽에 보게 되면 백두, 묘양, 금강 이런 단지들 있잖아요. 요 단지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무궁화, 충무, 태계 이런 단지들이 좋을까요? 어디가 더 좋을까요? 자, 3번 잘 보세요. 3번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지 결정 요소 중에 어떤 거죠? 교통이죠. 그럼 교통은 역세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까운 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등을 여기로 보세요. 1등. 그리고 2등을 저는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을 여기로 봐요. 이 뒤쪽. 그리고 4등을 여기 가야랑 한라가 있습니다. 4단지, 5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단지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을까요? 가야 한라가 더 좋아요? 여기 제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금정역 바로 역세권인데 어디가 더 좋을까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5등 라인으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신도시 역시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역세권을 더 우선시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천은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 7호선, 여기 1호선. 아, 여기 상도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도 이제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1등, 여기 2등, 여기 돌아가 있는 거 3등, 여기 4등, 여기 5등 이런 식으로. 저는 모든 지역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어느 지역이든. 그럼 투자를 할 곳이 정해지겠죠. 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산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여기 1등부터 먼저 다 뒤져요. 근데 1등에서 없으면 2등 지역 다 뒤지죠. 근데 2등 지역이 제일 좋은 지 2등 지역부터 다 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매수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지역들부터 먼저 보는 걸 기준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축 생활권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세종 중흥 6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축 아파트 중에 가장 좋은 20평대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지가 1994년식에 1827세대예요. 24평에서 32평까지 있고 역세권 플러스 상권 플러스 공원, 신흥초 배정을 받아요. 여기 신흥초등학교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상철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 앞동보다는 조금 더 뒷동이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선도지구가 부천에서는 딱 2개, 금강마을이랑 은하마을 여기 2군데가 선도지구로 선정된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여기는 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선도지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바로 앞이 3분역이죠. 그리고 여기 상권도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 바로 옆이 또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3박자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이편한 세상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2002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상동 신도시 같은 모습이죠. 여기 나홀로 신축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신축은 아니 준신축이 되겠지만 2002년식에 525세대예요. 24평과 3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이용 여기 있죠. 공원도 이용할 수 있죠. 3번 신도시 내 준신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정초를 배정받는데 여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격이 34평이 7억대 가는 거예요. 7억. 여기는 6억 5천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입지가 어때요?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동 있고 상동 있었을 때 그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났었잖아요. 여기는 그런 데보다 덜 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입지가 더 좋으니까. 네,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위쪽에 우럭 주공 7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단지가 조금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딱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해가지고 조금 단지가 조금 희한하게 생긴 좀 동이 얼깃얼깃 서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럭 주공 아파트 7단지가 94년식에 1300세가 좀 넘어갑니다. 여기도 24평부터 32평까지 있고요. 안전진단 통과가 되어 있고 대리 및 리모델링 수주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24평 3억 9천, 32평 5억 5천이에요. 근데 여기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돈이 얼마 정도 플러스가 될 것 같으세요? 3억에서 4억 정도 플러스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아파트가 6억에서 7억 정도, 20평대라면 30평대라면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금정역을 보면 되죠. 금정역 얼마 했어요? 그렇죠. 11억이었죠. 레미안 하이어스 얼마 했어요? 9억이죠. 그러니까 조금 마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구조가 잘 나오면 조금의 마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도 할까 말까 망설이지만 걔도 하자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무작정 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내가 손해보게 되면 안 한다고 하겠죠. 근데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설악수공 8단지예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산이 있죠, 산. 언덕이에요. 여기로 쭉 가게 되면 여기 다 언덕입니다. 여기 언덕에 있는 학교가 있고요. 네, 언덕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설악수공 8단지인데 여기는 좀 소형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 18, 20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이란 말을 붙여놨어요. 좋은 말일까요? 좋지 않은 말일까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좋고, 그리고 자연을 그렇게 역세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덜 좋은 거죠. 산책로까지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시설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용하기가 편해요. 여기가 생활문화센터가 있거든요. 여기가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초 배정받고 교통이 좀 불편해요. 여기에 다리천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좀 편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조금은 저렴한 편이죠. 왜냐면 10평대 가격이 2억이에요. 2억.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요? 전세가율 75% 정도 되는데 5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되죠. 자,
아마도 나중에 이 질문을 꼭 하실 겁니다. 그럼 투자자께서는 10평대 투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빼서 넣어놨거든요.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강 2차예요. 여기가 1996년식에 340세대, 세대수는 좀 적어요. 그리고 15평이나 24평 있는데 용적률이 217%예요. 용적률 217%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높아요. 왜냐면 이 정도면 아마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용적률이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이요. 상업지 용적률 상향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까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550에서 거의 대부분 600% 정도까지 올리거든요. 600%까지 올리면 거의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분양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럼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 때 사람들이 신축일 때는 이런 걸 잘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우럭주공이라든지 세종주공보다 훨씬 더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 어때요? 4억 2천이에요. 뒤쪽에 있는데 단지 세대수도 작은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되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걸 아니까 오히려 더 비싸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우방 목련 아파트예요. 우방 목련. 여기 아파트가 학원가 이용하는 게 여기 학원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 학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가 이용하는 게 편하고요. 태울초 배정이지만 태울초는 또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좀 있어요. 하지만 28평에 33평 좀 그래도 세대수라든지 단지가 좀 큰 단지들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까지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 생활권을 좀 알아봤고요. 3분역 남쪽 생활권을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알아볼 건 이제 충무주공 2단지의 1차 아파트예요. 여기 제일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1차고 여기가 2단지의 1차, 2차예요. 여기가 소형 평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많이 있는 곳이요. 너무 좋죠. 신혼부부들이 살기는. 작은 평형도 괜찮고 역세권인 것도 괜찮고 출퇴근도 편하고 앞에 상권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공원들도 잘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딱 알맞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평, 18평, 22평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2억 7천에서부터 2억 9천까지 이제 10평 되는 22평 같은 경우는 3억 8천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선도지구의 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2단지 또 있죠. 아까 6단지도 있었죠. 여기 60마을 중공 3단지가 있어요. 여기가 94년식에 2000세대가 넘어와요. 3분역 도보 이용 가능하고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이에요. 재건축 플러스 이제 선도지구까지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흥진초 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흥진초 중구를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퇴계가 있거든요. 퇴계 3단지가 있어요. 퇴계 중공 3단지. 그래서 여기가 다 3단지 아파트예요. 3단지. 여기 3단지 아파트 한 곳, 두 곳, 세 곳 전부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선도지구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규모가 엄청 크게.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묶어서 보는 거 여기도 소형 평형으로만 되어 있어요. 여기도 2억 4천에 2억 4천5백 정도로 소형 평형이 되어 있고 가격대로 보자면 충무주공 2단지가 어때요? 가격이 더 비싸죠. 여기가 더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 확실히 더 유리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재건축을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여기 또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산중공 3단지 이제 역세권에서 조금 더 멀어졌어요. 여기는 좀 언덕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산중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좀 멀리 있는 곳이라서 역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멀다 보니까 가격이 어때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겠죠. 여기 보시면 25평이 3억 9천이에요. 3억 9천.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여기서 22평이 3억 8천이죠. 그러니까 평형대가 조금 차이가 나는 평형이지만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세대수 또한 많기 때문에 나중에 좀 추후에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군데가 있어요. 한라주공 4단지와 가야주공 5단지가 있어요. 여기 1차, 2차가 있는데 여기 단지의 최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이 115%예요. 여기는 129%예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17평인데도 가격이 3억 8천이에요. 앞에 있는 단지들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왜냐면 용적률이 더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사게 되면 내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를 미리 사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17평, 23평, 26평 있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그 가격이 조금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수리산 역세권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가 큰 24평이 두 개 똑같아요. 그런데 큰 24평 있고 작은 24평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4평인데 똑같이 8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전용이 달라요. 전용이 하나는 59인데 하나는 51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고 그냥 평형이 똑같네 라고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큰 24평, 작은 24평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고 만약에 5단지 가시면 이게 큰 24평이 아닌 작은 24평이에요? 이걸 꼭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분역 남쪽에는 좀 소형 평형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제 앞에. 여기는 3분 신도시는 아니에요. 3분 신도시가 여기 1단지까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 아파트는 여기 마지막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3분역 도보로 이용 가능하겠지만 15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가 평형대가 이제 23평, 31평까지 있는데 가격이 2억 6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31평 같은 경우도 역세권인 거 치고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렴하게 이용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990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기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간 집이기도 합니다. 금정역 생활권을 보게 되자면 여기 매화주공 14단지가 있고 개나리주공 13단지가 있습니다. 13단지, 14단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지를 더 선호할 것 같으세요? 여기가 조금 더 역세권이죠. 그런데 여기가 일반 507가구인데 용도임대가 1340가구예요. 임대가구가 비중이 엄청 커요. 1847세대 너무 대단지 아파트인데 큰 편입니다. 그리고 소형 평수 위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용적률 148%. 그런데 이제 여기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있을 때 임대 아파트랑 같이 공공 재건축을 하는 걸 시민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잘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역세권에 있는 10평대보다 가격이 절대 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격도 꽤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개나리 중공 13단지 같은 경우는 1995년식에 1700세대예요. 여기가 1차 안전 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20평에 2억 8천이고 24평에 3억 6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분담금까지 내고 나면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 몰라. 근데 분담금이 만약에 높게 책정된다면 실제로 이걸 재건축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데 새 아파트 사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아래쪽에 레미안 하이였습니다. 여기에 앞에 있는 단지들이 여기까지가 경제성이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권이랑 같이 많이 혼재되어 있고 주택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변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재개발이 추후에 된다면 여기는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예정이에요. 자, 2010년식에 2644세대 정말 대단지 아파트예요. 3본 중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3본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딱 가보면 금정역 힐스테이트가 생기기 전까지 여기 아파트만 보일 정도로 여기가 딱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27평이 7억 8천이고 35평이 9억이요. 그러니까 9억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43평이 11억 5천입니다. 자, 여기 새 아파트죠. 힐스테이트 금정역. 여기가 2022년이에요. 843세대에 30평과 34평, 35평은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금정역 초역세권입니다. 주상복합의 신축 아파트예요. 주상복합이라는 거에 조금 의미를 찾자면 주상복합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죠. 신축 아파트일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단 하나 좀 봐야 되는 거는 신축 아파트일 때는 괜찮은데 구축이 되면 될수록 어떨까요? 가치가 건물 가격은 떨어지지만 땅의 가격은 오르잖아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땅의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오르는 게 적어요. 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좀 더 크겠죠. 용적률이 더 낮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가격 상승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상복합은 신축일 때 잘 가지고 있다가 깔끔한 상태로 매도를 하고 아파트로 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도 주상복합 나름이겠지만 좀 입지가 떨어져 있는데 신축이라서 가격이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경우는 가격이 오를 때 또는 가격이 비쌀 때 매도를 하고 조금은 더 좋은 입지의 구축을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공아파트, 여기 장미아파트, 목록, 주당목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파트가 또 선도집으로 묶어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또한 주장백 쪽도 좀 괜찮게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선도집으로 좀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선도지구가 몇 군데예요? 많이 있죠. 이거 더 많아요. 예정되어 있는 데가. 그래서 여기는 진짜 올해 말에 결과가 나와봐야지 어디가 선도지구가 될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신도시의 가격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우룩주공 7단지가 있습니다. 94년식에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죠. 준전중 도장중 학군을 가시고 3분역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여기 상권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율곡주공 3단지예요. 여기 율곡주공 3단지고 94년식에 1390세대예요. 흥진초, 흥진중 학군, 여기 학군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을까요? 만약 매수를 한다면 가격이 같다면 어디를 매수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조금 보통이 더 우위가 있겠죠. 여기는 편의시설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겠죠.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우럭주공 7단지 같은 경우는 24평의 B타입, 그리고 여기 B타입 같은 경우는 우럭주공이 빨간색이죠.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 율곡주공 3단지가 24평 있고 율곡주공 3단지가 28평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전용 5구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28평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높게까지 올라가고요. 율곡주공 3단지의 24평은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저는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거의 비슷하다. 두 개를 만약 선택을 하게 되면 둘 중에 더 싼 걸 사면 된다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방 3개. 28평은 방 3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구조. 그리고 24평은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구조거든요. 같은 24평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조금 가격이 더 높게 가죠. 근데 방 3개라고 한다면 여기가 가격이 더 높게 가요.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내가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거나 또는 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걸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중학교도 배정받는 중학교도 거의 합성 수도평도 85% 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그 구조라고 보면 돼요. 거의 입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또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럭주공 7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7단지. 그리고 여기는 수리초 수리중학군이고 학군 괜찮죠. 3번역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공 1단지고 92년식에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양성초 금정중학교 학군으로 가는데 금정중학군이 어땠어요? 여기가 좀 낮은 3번에 좀 낮은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72%예요. 여기가 90%. 90%예요. 근데 여기는 3번역 초역세권이고 여기는 학군이 좀 좋은 곳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공 1단지? 학군 여기가 더 좋은데요? 그래도 중공 1단지?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교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라면 중공 1단지 선택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거의 엇비슷해요. 가격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올라갔을 때 어때요? 가격이? 거의 똑같죠. 내려갔을 때 지금도 가격이 똑같아요. 저라면 주공 1단지를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면 맞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보점이 달라지고 지금 가격이 다르면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봐주세요. 4호선의 기준으로 4호선 3번역을 기준으로 위쪽에 일단 1등 라인, 역세권인 부분이 1등 라인. 2등 라인이 그 3번역을 아래쪽으로 역세권인 단지. 그 다음이 위쪽에 있지만 3번역이 역세권에서 조금 벗어난 단지들. 그리고 4등 쪽이 이제 금정역축. 그리고 5등 쪽이
가야 쪽으로 보시면 가야단지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그 단지는 좀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좀 구축이고 오래되기도 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전세가 받쳐주실까요? 받쳐주지 않을까요?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로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3본 신도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